북한 인권하고 통일은 양립돼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이 하나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번영하는 대한민국 하의 통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레그 스칼라티입니다. 최근 워싱턴 한인사회에는 비욘드 유토피아, 도토리 등 여러 북한 관련 영화들이 시사회를 가지면서 일반 한인들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사회에는 남북 통일과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북한 인권 전문가로서 남북 통일과 북한 인권을 서로 다른 주제로 보는지 동일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스칼라츠 사무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한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하시겠죠. 하지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아니면 책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고 공부하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영화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가장 수월한 방법은 바로 영화이기 때문에 Beyond Utopia 같은 영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물론 한인사회를 보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통일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북한이 개발한弾道미사일, 북한 정권에 의한 군사도발, 또한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간 안보 상황. 사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하나뿐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 번영하는 대한민국 하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인권 이슈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권 없이 북한을 경제 개발시킬 수도 없고 인권 없이 통일할 수도 없고 일단 이 통일 이슈를 해결하려면 먼저 인권으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하고 통일은 양립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이슈를 한국만의 이슈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참여하기, 기부하기, 활동하기 상당히 중요하죠. 선출직 대표들에게 북한 인권 이슈는 남북한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 안보와 관련된 이슈라는 점을 확실하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팬데믹 때 북한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또 장마당도 폐쇄하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꼈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또한 북한 인권 문제와 어떤 밀접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코비드 때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 또한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 또한 북중 국경지대를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사로 많이 죽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장마당, 농민시장, 암시장이 구성되면서 정보도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정권이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는 바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 때 몇 년 동안 코비드 명목상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북중 국경지대 또한 시장 활동을 탄압했습니다. 북한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들도 아니고 한국인들도 아니고 유럽인들도 아닙니다. 북한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로부터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김씨 일가 정권이 약화되고 바로 그러한 정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도 통제하고 북중 국경지대도 통제하고 또한 시장 활동도 통제했습니다.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를 통제하면서 상당히 인권 상황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사상만 들으면서 계속 살죠. 생활 통화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매일 사상 교육 받는 북한 주민들도 많고요. 바깥 세계의 정보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그만큼 깨달을 수 있고 그만큼 북한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주로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정권은 특히 김씨 일가 핵심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계속 설명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여러 국제 규약과 조약을 인준했고 또한 북한의 헌법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헌법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절대로 지키진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대북 전단 살포 관계가 있을까요?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 수십 년 동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은 또한 그러한 살포를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계속 그러한 살포를 막으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저쪽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많은 애를 썼고 그만큼 그러한 정보가 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 풍선 이렇게 주고받는 이 핑퐁하는 이런 이 제스처는 뭘까요? 시민단체들은 한국 쪽에서 이북으로 보내는 정보는 뭐뭐 있습니까? 한국 영화, K-드라마, K-팝, 미국 영화 그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또 남쪽으로 뭘 보내겠습니까?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10대 원칙 남쪽에서는 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대결에 있어서 완전히 졌기 때문에 남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풍선 살포를 막기 위해 그러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죠. 남쪽으로. 그만큼 사상 투쟁에 있어서 김씨 일가 정권이 졌다고 봐야죠. 북한의 지하교회, 지하교인들의 그 역할이 북한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북한 지하교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김씨 일가 정권은 특히 종교의 자유를 아주 사악하게 탄압합니다. 옛날에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바로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에 찍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김씨 일가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대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지하 그리스도교인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고 교화소에도 수감되어 있고 김씨 일가 정권이 특히 그리스도교를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김일성주의, 북한의 사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하는 지하죠. 지하 종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자유로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같은 사악한 독재 국가가 주민들이 모여서 자유로이 대화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역사는 남북한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5,000년이나 되었습니다.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교 전통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정체성이라 하면 이게 김일성이 꾸민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그리스도교도 그 전통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취임 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터너 대사님이 임명되고 나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협력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전에 캠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캠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한미일 협력이 군사, 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 많이 발전해 왔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인권 이슈도 강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줄리 터너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